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1990년대를 호우 시절로 규정하고 그 시절에 발표된 영화와 그 감성들을 따라가 보는 두 남자의 이야기. 저희 방송 호우 시절, 이번에는 인터스텔라를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남자이긴 한데 멤버 구성이 조금 바뀌어서 원우 씨는 잠깐 기침 중이고요. 대신 이 선생님과 함께 발굴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원우 씨도 원격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신 거니까요.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원우 씨의 흔적도 함께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원래 원우 씨가 하던 코너지만 오늘은 제가 원우 씨의 이야기를 제 목소리를 빌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화 인터스텔라는 2014년 가을에 개봉해서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103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입니다. 일전에 한번 저희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스크린 쿼터라는 일종의 영화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외화 1000만이 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엇보다 1000만 이상의 영화들을 헤아려 보면 어벤져스 시리즈나 겨울왕국 시리즈 그리고 아바타 정도 있거든요. 인터스텔라가 표면적으로는 물리학을 다룬 영화인데 이 정도의 흥행을 했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도대체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궁금해질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미 한 차례 발굴에 나선 바 있는 다크나이트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의 동생 조나단 놀란과 함께 각본을 쓴 작품이고요. 각본 집필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킵손 교수가 참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아주 어두운 전망을 담아내는 동시에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정,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영화의 배경은 일단 2067년이에요. 영화 제작 시점에서 불과 50여 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미 인류의 기초과학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상태입니다. 전 세계는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역시 해체돼 버린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거대한 모래 폭풍이 수시로 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과학보다는 농업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화의 주인공은 전직 파일럿이자 추락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현직 농부 쿠퍼입니다. 매튜 맥커너이가 연기한 이 캐릭터는 아내를 잃고 장인어른과 함께 아들 톰, 딸 머피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머피의 책장에는 책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어린 딸 머피는 집에 유령이 사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쿠퍼는 이 세상에 유령 같은 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책장 사건에 대한 놀라운 반전을 후반부에서 관객들에게 펼쳐 보이죠. 그러던 어느 날 쿠퍼 가족은 집안으로 들이닥친 모래 폭풍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모래를 이진법으로 분석해 보니 세상에 폐쇄된 줄 알았던 나사 본부에 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쿠퍼와 나사가 만나게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통해 쿠퍼는 지구가 이미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구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사는 이미 나사로 프로젝트라는 걸 가동해서 인류가 살 만한 12개의 행성에 12명의 과학자들을 선발대로 보낸 상태예요. 그리고 이 12개의 행성 중에서 3개 정도가 인간이 살아갈 만한 새로운 지구가 될 만한 행성이라는 걸 알아낸 상태입니다. 일종의 인류 이주 프로젝트 같은 건데요. 주인공 쿠퍼는 바로 이 3군데의 행성을 탐사하고 복귀한다는 어마어마한 중책을 맡게 되는 거죠. 가지 말라며 애원하는 딸 머피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 머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주선 인듀어런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존버호 정도가 되겠네요. 존버호를 타고 떠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현실이 영화의 초반부 중요한 서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중반부와 후반부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은 지금까지의 상상의 영역으로만 간주됐던 블랙홀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게 되죠. 블랙홀의 강한 중력 때문에 어떤 행성에서 아주 잠깐 체류했을 뿐인데
지구 기준으로 수십 년이 흘러가 있는 기이한 현상, 물리학의 신비를 관객들은 직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퍼가 참가한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곳곳에 사실은 대단한 거짓말이 있었다는 점도 관객들에게는 반전의 요소가 되기도 해요. 태양계 너머 웜홀, 그리고 그 너머로 우주선을 쏴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류, 그 중에서도 천재 중에 천재들만 모인 나사 출신 과학자들도 생존이라는 숙명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신라 같은 가능성이 탐험가 쿠퍼를 이 무모한 도전에 참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손님을 불러놓고 너무 혼자 떠들었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영화 인터스텔라를 고르게 된 데에는 저희 이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선생님의 주특기가 전문 분야가 심리 상담이나 뭐 이쪽이기 때문에 저희 두 남자가 생각한 영화는 사실 원초적 본능이나 뭐 굿윌 헌팅 뭐 이런 것들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전혀 의외의 영화인 인터스텔라가 나왔단 말이죠. 혹시 왜 그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하필 인터스텔라를 고르셨는지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이게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을 때 한참 시간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내용은 꿈에 나타난 시간 여행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시간 여행과 관련된 영화들도 제가 이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고, 백투더 퓨처 뭐 이런 건가요? 뭐 백투더퓨처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고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93년작이에요. 빌 머레이와 앤디 맥도웰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게 감독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해롤드 레미스라고 고스트바스터즈에서 도대체 몇 년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튼 고스트바스터즈가 지금 이제 곧 또 새롭게 개봉을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개봉했던 고스트바스터즈에서 엄청난 히트작이죠. 80년대. 그렇죠. 주인공 4명 중에 이제 안경을 낀 박사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이곤 스팽글러. 그래요. 인데 모르는 척 이분이 하겠습니다. 이제 배우로도 나왔는데 그라운드 오브 데이 사랑의 블랙홀의 이제 감독이기도 했죠. 고스트버스터즈의 감독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시간과 관련된 자료를 리서치하다가 재미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의 남극군이 신선이 두는 이 바둑을 구경하고 돌아왔더니 수십 년이 흘렀다는 신선함이라는 민담도 있고 또 이런 비슷한 민담이 또 중국에도 있는데 남극군이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갔더니 두 백발노인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보고 있다가 옆에 세우는 도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도끼가 썩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서 놓은 다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마을로 내려와 보니 마을이 변해 있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니까 그 이름은 저희 증조부의 조남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중국 설화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우라시마 타로라는 젊은 어부가 낚시를 하던 중에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북이를 구해줬더니 사실은 이 거북이가 용왕의 딸이었던 거예요. 타로가 용왕의 딸과 며칠간 용궁에서 머물렀는데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러자 공주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열어보지 말라며 상자 하나를 같이 보내는데 바깥은 이미 300년이 지난 이후였던 거죠. 슬픔에 빠진 타로가 별 생각 없이 공주가 준 상자를 열었더니 하얀 구름이 나오면서 타로를 늙게 만들었다는 그런 민담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타로가 바깥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게 300년이 지난 이후인데 조금 비슷한 어떤 민담이나 설화들이 전 세계에 걸쳐 퍼져 있다는 거죠.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카푸의 동굴, 에베소의 7명의 잠든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어려워지는데. 근데 이제 내용 자체는 비슷해요. 알카푸의 동굴은 코란에 기록된 건데 서기 250년경에 로마의 황제의 통치 시대 때 한 젊은이는 알라가 유일한 신인데 왕을 경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젊은이들과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알라 신이 이들을 300년 동안 이제 잠들게 했다라는 거죠. 똑같이 이제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좀 재미있기도 하고 중세 시대 때 유럽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이게 매우 유명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도 시간이 상대적이기도 하고
이전과 이후의 어떤 범주가 좀처럼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시간, 무한한 것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제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오늘 다루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모든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지지 않고 한순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천체로부터 나온 빛도 관측자에게 이르려면 오랜 시간을 달려와야 돼요. 네네네. 천문학자가 보는 별빛은 이미 이제 과거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망원경을 통해 보는 별의 빛은 수백만 년 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별빛에 관한 사실 수백만 년 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빛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이런 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심리 상담가가 갑자기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소재로 삼은 영화를 만든 것이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소재로 또 가족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딸아이를 가진 아빠예요. 영화를 이게 좀 이게 보면서 이게 내내 저희 딸 생각이 많이 나기도 했고. 왜 쿠퍼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모가 되면 이거 하나는 확실해지죠 하면서 내 자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근데 세상이 망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요 이제 시간에 관련된 어떤 글을 쓰면서 이게 인터스텔라도 다시 보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마음을 많이 건드려서 이 기회에 인터스텔라를 좀 이게 다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에 대한 글을 좀 쓰고 계셨고 좀 탐구를 하시다가 또 개인적인 경험들도 가지면서 이제 인터스텔라로 한번 썰을 풀어보시겠다. 사실 이 내용이잖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뭐 장난 아니죠. 네. 저희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나게 지금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잠깐 듣다가 얼얼해지곤 했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터스텔라 발굴을 시작해 볼까 해요. 저희가 원래는 여기가 발굴 포인트 여발포라는 코너를 운영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니까 오늘의 특별 발굴이라는 코너명 오특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시절